거부 처분에 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거부라는 것이 처분성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검토하시는 게 주된 쟁점입니다. 먼저 거부 처분이란 당사자가 먼저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행정청이 먼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을 소극적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으로서 소송의 대상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 행위 자체가 처분이어야 합니다. 즉 어떠한 행위를 내가 요구하는 것인데 처분이 아닌 내부적 행위나 또는 그냥 일반적인 의사표현인 경우에는 신청 행위, 당연히 그 자체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부 처분으로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거부로서 당사자의 법률 관계에 법률상 이익의 변동이 발생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판례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청권이 어떠한 부분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요. 우리 판례는 대상적격, 그 소송의 대상 처분성 요건에서 다툴 수 있다라고 본 견해가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국민의 적극적 행정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 부분에서 이것이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학설들 중에서는 이 신청권 문제는 본안에서 다루면 되지 요건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 그 다음에 이거는 원고적격의 문제지 소송 대상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판례에서 주로 이제 처분성 부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변시 공부를 하실 때 처분성 인정 여부에 관한 지문에서 거부 처분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거부 처분에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를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판례의 동향을 보시겠습니다. 대체로 처분성이 인정되는 영역은 뭐냐면요, 당사자의 어떤 법률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그 다음에 당사자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신청권 정도, 그러니까 신청에 대한 거부를 받았을 때 어떤 권리의 침해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목 변경 신청을 했는데 반려 처분을 받았어요. 지목이라는 것은 전, 대, 답 이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어떤 사용 목적을 변경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려 처분을 받았을 때 내 땅에 대한 이용 권한이 이용 권한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제한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변경 신청을 반려받는 것은 처분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 신고를 반려받는다면 건축 행위에 대한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는 나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겠죠. 도시계획 위반 제한의 거부도 과거에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대체로 이제 권리 의무의 범위를 넓게 봐서 인정을 했습니다. 국립대학교 조교수 임용기간 만료 통지도 여러분들 이미 배우셨지만, 예, 국립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된 사람은 적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어떤 재임용 여부에 관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만한 어떤 지위에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립대학교 임용 지원자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서 응답신청권은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로 대비할 수 있겠죠. 개인의 지위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경우에는 평균 임금이 정정 신청을 했는데 거부받는다면 어떤
그 평균 임금이라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봐서 처분성을 인정했고요. 그런데 당연 퇴직된 공무원인 경우에는 퇴직 처분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공무원의 지위 자체가 인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연히 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복직이라는 것을 요구할 만한 어떤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부되더라도 특별하게 본인의 법률 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과거에는 특별하게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은, 특별하게 처분성에 관한 논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처분성의 개념을 넓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 신청에 대한 반복 거부도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처분성 개념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넓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인정을 하려는 이제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되는 경우도 부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우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시 9회 2020 2문의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 즉 처분성 인정 여부를 묻고 있고 그 처분성 여부를 묻고 있는 대상은 불가회신 또는 거부회신입니다. 그래서 이 을의 불가회신에 대한 종중비의 항고소송 제기와 갑 사인이죠. 사인의 항고소송 제기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즉 두 가지 다 거부회신이나 불가회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묻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고 이 거부처분의 처분성 중에서도 그 주체가 종중비와 그리고 갑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사실관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을은 조선 초에 유명 화가의 묘로 구전되어 오는 데다가 학술상 원형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A군에 소재한 분묘를 문화재보호법 제70조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1조에 따라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고시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을은 해당 분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묘 경계선 바깥쪽 10m까지의 필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즉 두 가지 처분을 하게 되죠. 지정문화재를 이제 고시했고요. 문화재를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자, 이에 해당 화가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비는 해당 화가의 진묘가 따로 존재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을에게 문화재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종중비는 문화재 지정에 대한 해제를 요구한 거고요. 이에 을은 문화재 지정 처분은 정당하여 그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불가회신을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이 문화재 보호구역이죠. 이 구역 내에 위치한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인인 갑입니다. 이 갑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을 이유로 을에게 자신의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을은 여기서 역사적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묘의 보호를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거부회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처분이 이루어지죠. 문화재 지정 처분에 대한 문화재를 지정한 처분에 대한 해제 청원과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해제 신청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둘 다 거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거부 회신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을 묻고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포인트가 15점이라는 겁니다. 배점이요. 자, 배점이 15점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법적 성격을 분석해서 쓰되 그렇게 길게 자세하게 분석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쟁점들이 모두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답안을 쓰심에 있어서 시간 관리를 매우 잘 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정리해보면 종중비와 사인갑이 각각 항고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두 가지 모두 거부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을의 불가회신에 대해서 종중 B가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을의 거부회신에 대해서 갑이 항고소송을 제기합니다. 둘 다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여부를 각각 검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점 문제고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쟁점을 하나로 묶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바로 거부 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있는지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안A 적용해서 각각 검토하라고 출제자가 묻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각각 나누어서 검토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비종중의 문화재 지정처분 취소 또는 해제 청원에 대한 불가해신의 처분성,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갑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불가해신의 처분성, 둘 다 거부처분의 처분성이지만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경기도지사 을이고요. 을이 행정청이고요. 조선 초 유명 화가의 묘로 구전되어 왔다는 이유로 왔을 뿐만 아니라 학술상 원형 보존의 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도 지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중 B는 진묘가 따로 존재한다라는 이유로 문화재 지정처분 취소 또는 해제 청원을 했고 이에 대해서 행정청이 불가회신을 했습니다. 한편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행정청이 거부회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관계를 여러분들이 요약해 보실 수 있겠죠. 자,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 여부를 묻고 있고 그 대상은 바로 거부처분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종중 B와 토지 소유자 갑의 신청에 대한 거부회신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을 묻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 거부처분의 처분성 대상성 여부를 먼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거부처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문제에서는 불가해신 또는 거부해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더 친절한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해사안은 을의 불가 또는 거부해신에 대해서 즉 이것을 거부처분이라고 표기를 해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문제에서 항고소송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 확인소송으로 기록해줘도 좋습니다. 자, 이것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상적격의 인정 여부가 문제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 간략하게나마 처분이 무엇인지 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를 포함하는데 문화재 지정 취소 또는 지정 처분의 취소 또는 해제에 대한 불가회신은 거부처분에 해당합니다. 그 거부에 해당하는 거죠. 이러한 거부처분의 처분성이 문제가 됩니다. 자,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 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문제가 되는지를 소개를 하는데 여기에 대법원 2017년도 판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용어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 적을 수 없다면 적어도 키워드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국민의 적극적인 신청 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해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리고 당해 신청을 한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표기한 요 내용들 있죠. 요 색깔로 색칠한 부분들은 키워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국민들의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일정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야 하며 그 국민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 세 가지 그 중에서도 특히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 거부를 한 행위가 행정청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리고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죠. 왜냐하면 문화재 지정 처분에 어떤 문화재
지정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일정한 권리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 전제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느냐라는 게 주된 쟁점이 된다는 것을 정리하고 난 뒤에는 사안의 적용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각각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대상들을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비종중의 문화재 지정 처분 취소 또는 해제에 대한 불가효신의 처분성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먼저 법령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법규상 신청권의 인정 여부, 조리상 신청권의 인정 여부, 그리고 이 사안을 분석하는 내용을 써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불가효신의 처분성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령 해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함께 논의하시고 그리고 사안의 적용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나가는 논리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자꾸 쓰시다 보면 이건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안의 적용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많이 연습을 하셔서 법령과 사실관계를 이렇게 잘 융합해서 법률을 사실에 적용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법령 해석 부분 보시겠습니다. 자, 문화재보호법은 도지정 문화재를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 등록 또는 해제 절차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법 70조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지정 문화재가 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해서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조례를 함께 언급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서 문화재보호법과 경기도조례에서 개인이 도지사에 대해서 그 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법규상 신청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명시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것은 적어도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한 신청권이 부여되지 않은 취지는 입법자의 취지입니다. 입법 의도죠. 그렇죠? 이 취지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개인의 신청에 구애됨이 없이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익적인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지정 해제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공익적인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이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두고 있지 않다라고 입법자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해석한 겁니다.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조리상 신청권의 인정 여부입니다. 자, 사인이 문화재 지정 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의 보존 가치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문화재 지정 처분을 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에 대해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러한 논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셔도 되지만 논리는 법규상 신청권, 조리상 신청권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풀어주시면 조금 더 명확한 답안이 될 수 있겠죠. 자, 사안에서 종중 B는 해당 화가의 진묘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 처분의 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했지만 A군 소재의 분묘는 그 양식이 학술상 원형 보존의 가치가 있음을 이유로 고시된 것으로서 유명 화가의 묘로 구전되어 왔다 할지라도 꼭 그 화가의 묘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분묘의 소유자로 볼 수 없고 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도 아닌 종중 B는 단순히 간접적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종중 B에 대한 불가처분은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논리로 조금 더 명쾌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불가해신의 처분성입니다. 자, 법령 해석을 보시면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은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고 문화재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청은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조정한 이후에 10년이 되는 날 이 보전가치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문화재보호법 제27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화재 보호구역이 적정하지 아니할 때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사안에서 위의 사항과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 취지를 고려한다면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논리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그 원고적격 논의랑 비슷하죠. 자, 그런데 원고적격의 논의와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원고적격은 소송에서 그 개인의 법률상의 이익을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거부 처분에 대한 처분성 논의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의 인정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그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목차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전반적으로 거부처분의 처분성 여부를 묻고 있고요. 이 거부처분의 처분성에 관한 일반 이론을 논의하신 이후에 문제에서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를 각각 검토하시오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비종중과 갑으로 각각 나누어서 거부처분의 불가해신, 그 다음에 거부해신의 처분성을 다투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제 사례 답안 작성 연습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처분성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거, 이 쟁점 하나만 딱 잡으셔도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15점 배점이다 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거부 처분이라는 게 쓰려고 한다면 정말 매우 길게 쓸 수 있는 답안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압축적으로 변호사 시험을 치실 때 시간에 맞추어서 잘 쓰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는 거부처분의 처분성 여부를 묻고 있고 당해 사안에서 을이 불가해신을 받고 그 다음에 거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거부해신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 대상적격 여부가 문제되고 처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부처분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떠한 쟁점이 문제되는지 쓰시면 됩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켜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에게 그 당해 행위를 신청한 국민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사안의 적용으로 보실 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비종중의 문화재 지정 처분 취소 또는 해제 청원에 대한 불가해신의 처분성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화재 보호법에서 도지적 문화재를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규에서 신청권에 대한 내용은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법규의 규정은 객관적으로 공익상 의미에서 문화재 보존이라는 것을 공익적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신청해서 해제를 받을 수 있는 조리상 또는 법규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법규상 신청권과 조리상 신청권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의 문화재 지정 해제의 불가회신의 처분성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도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은
신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행정청은 보호구역을 지정 조정한 후에 10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정의 요건으로 보호물 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를 다투어 볼 만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쓰셔도 되고 다르게 쓰셔도 됩니다. 결론은 달라질 수 있지만 논리를 잘 서술하시면 되고 그 논리를 서술함에 있어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의 인정 여부를 잘 서술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많은 배점이 바로 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의 분석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답안 써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사안의 적용에서는 거부 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비종중 같은 경우에는 법규상 신청에 관한 규정이 전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문화재라는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직묘가 따로 있다라는 사유는 인정되기 어려운 사유다. 따라서 비종중은 간접적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쓰실 수 있고 갑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조정할 수 있다. 10년마다 다만 조정을 할 때 재산권 침해 여부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는 다투어 볼 만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논증하시면 되십니다. 네, 네.